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꼭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정말. 북한이 이제 미국에 선물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 연구소가 어제 내놓은 얘기를 보면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연관되는 공장 건물이 최근에 증축, 확장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평안남도 평성에 있는 3월 16일이라고 불리는 공장에서 임시시설물이 새로 관측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 장소를 찍었던 위성 사진들과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은 이게 ICBM 발사대를 생산하거나 또는 개조할 때 세우는 시설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년 전에 2017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네. 그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3월 16일 공장을 찾아서 화성 15형을 직접 살펴보는 시찰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 건물 바로 옆에 새로운 건물이 최근 새로 생긴 건데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정말 ICBM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런 제기는 계속 됐었지만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ICBM이 아시겠지만 북미 관계를 결정짓는 굉장히 핵심적인 트리거예요. 그렇죠.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올해도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를 해왔잖아요. 근데도 뭐 일본도 난리치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좀 난처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은 계속 김정은은 내 친구다.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이유가 네. 이게 중거리 단거리였지 ICBM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약속이 ICBM과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거였는데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정말 ICBM을 시험 발사해버리면 이건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가 파기되는 게 되고 네. 그럼 북미 관계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보통 크리스마스 선물은 굴뚝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뚫고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마스하고 연결짓지 맙시다. 네,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네, 토요일이었죠. 네. 이 중앙군사위원회는요, 북한군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네. 무슨 내용을 뭐 회의했느냐?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자위적 국방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문제를 토의했다. 예. 여기에 뭐 핵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이달 들어서 뭐 전략적인 핵전쟁 억제력 이런 표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책은 많이 꽂혀 있대요. 무슨 책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우리 정부가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된 국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이 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세요. 이 국제 소송이 ISD라고요.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미 FTA 체결할 때 엄청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맞아요. 이거였어요. 맞아요. 예.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 국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데요. 네. 이거는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578억 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거예요. 오. 이 ISD 소송은 2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사실 1심은 이미 패소가 됐었고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상소를 했는데 이번에 기각이 된 거죠. 오. 그래서 그 계약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730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뭐 확정 판결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소송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그때 대우그룹이 해체됐잖아요. 네.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채권단을 넘어왔고요. 네. 채권단인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여기서 관리를 하다가 네. 2010년에 이란의 최대 가전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다야니 가문에 매각하기로 했어요.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다야니 가문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당초 계약했던 매각 금액보다 1,500억 원 가량을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야. 네, 계속 시간 끌기로 이제 계약을 이행을 안 하니까 네. 채권단은 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도 이제 몰수를 한 거죠. 네. 다야니 가문은 이 계약 파기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한국을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 네. 2015년에 유엔사나 IS에 소송을 제기한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상소심까지 기각이 된 겁니다. 무슨 애누리가 1,500억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계약을 깨려고 했던 것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져요? 그쪽 얘기는 한국 정부가 재판부 얘기는 네. 한국 정부가 그 이란과 한국 기업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 보장돼 있는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기업에게는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가 저 얘기를 했던 건 소송 요건을 따졌는데 이게 채권단과의 계약이지 정부와의 계약이 아닌데 왜 우리 정부한테 이렇게 뭐 반환하라고 하느냐. 네. 또 계약금 납부는 투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이 다야니가 당시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지 않고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정부는 주장을 했는데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판결에서 졌으면 730억 고스란히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홀. 물어내야 합니다. 예. 누가 물어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 중이에요. 예. 금융위원회가 채권단과 일단 계약금은 갖고 있으니까 그건 반환을 하는 거고 네. 문제는 나머지 차액이거든요. 네. 이제 협의를 앞으로 할 거지만 국민의 세금이 아예 안 쓸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정부가 그동안 대우 일렉트로닉스 이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확신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 거는 뭐 대응 전략이 부재했던 거 아니냐, 아니한 대응이다. 예. 근데 지금 IS에 이런 소송이 9건이 걸려 있는데 9건이나 했어요? 네. 그 그 소송가액이 9조 원대입니다. 제일 큰 거는 미국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해서 5조 원대 소송을 낸 게 있어요. 먹튀가 자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론스타 뭘 잘했다고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송을 해요? 우리 갑자기 또 정부가 열받네. 부당한 네. 뭐 세금을 거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런 이유로 5조 원대 소송을 냈고요. 아마 론스타한테 지면은 국민적 지탄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엘리엇이 낸 소송도 있어요.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6,800억도 소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결국 이것도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나 변호인단을 잘 선임했고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정말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리고가 핵심입니다. 네. 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조치를 5달여 만에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네. 규제 품목 3가지잖아요. 이게 EUV용 포토레지스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고 네. 불화수소가 있고 불화 폴리이미드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걸 음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출 규제를 푼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개별 허가를 면제해 줬습니다. 이게 그 신뢰할 거래가 축적된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해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푼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쓰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량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시험 단계에서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 산업에 가장 영향이 적고 실제로 영향이 없었던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찔끔 해주면서 생색을 이만큼 내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럼 나머지 2개 품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대로입니다. 특히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가장 많은 양이 쓰이는 게 불화수소거든요. 불화수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목줄은 그대로 조이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지난 5달 동안도 불산액은 단 한 건밖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허가를 풀어준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6건이나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근본적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목표는 원상 회복이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지금까지 뭐 영향도 없었던 분야긴 한데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는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다. 불확실성 여전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다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거라서 일본이 어떤 대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 이렇게 네. 풀이가 됩니다. 내일 열리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 네.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지 몇 지켜봐야겠습니다. 번에 잠깐 만나는데 11분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상회담은 그때는 이제 환담이었고 그렇죠. 정상회담은 그렇죠. 1년 3개월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네. 대한 감정을 좀 약간 눌러놓고 진전만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090님이 지금 제보 주셨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보령에서 광천 방향 광천 톨게이트 못 미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지금 엄청 막힌다고 지금 이런 제보를 주셨는데요. 대형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아직 안 알려지고 있는데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친 분들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